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원주 횡성 영월의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출발해 공기가 꽤 차갑지만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커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횡성초등학교에 특별한 일기장이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 어떤 사연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영월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3월 1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해 빈집 3천여 채를 정비합니다. 이는 도내 빈집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 단위 빈집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 빈집 활용 견본 발굴 등 3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또 빈집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민간 거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창업 공간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혐의로 강원도 내 현직 군의원과 군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과 2월 지역 음식점에서 선거 구민 70여 명에게 178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중동 사태 속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강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운송비와 특송비 등 물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500만 원인데요. 또 단기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단체보험 등 수출 관련 보험료도 기업 한 곳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7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매일 일기를 쓰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횡성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랑의 일기운동에 동참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작된 활동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의 고진광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80년대 우리 사회의 이제 공동선이 너무나 무너져서 우리 사회의 황폐해진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 설립된 한 40년 됐죠. 그러면서 실천 운동으로 그래도 어른들이 뭔가 해야 할 실천 운동으로 사랑의 일기라는 걸 해서 옛날에 간암이 걸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일기를 줘서 공동체의식, 뿌리찾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자 이러면서 시작한 사랑의 일기 운동입니다. 네. 지난 3월 9일이었죠. 횡성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랑의 일기장이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강원도 도민들과 이 방송 불러주셔서 정말 고마웠는데요. 예. 우리가 20년 전에 강원도 학생 수가 14만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5만 명입니다. 그렇죠. 인구. 그때 14만 명을 우리 인취업이 바자회를 해서 7억 정도 해서 14만 명 강원도 전 어린이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산골까지. 그러면서 강원도 지역의 그 횡성초등학교의 김하나 선생님 중심에서 한참 흐른 한 7, 8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과 뭔가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게 없냐. 근데 사랑의 일기는 좀 특징이 일반 일기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공동체의식, 뿌리찾기, 건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특수하게 넣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일기장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횡성초등학교가 한 5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학교의 민원이라든지 애들 학폭이라든지 또 애들이 이제 요즘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 1위인데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다 굉장히 효과가 나오니까 그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작년도 횡성 아이들이 대형 걸개 그림을 그려서 사랑의 일기 세계 큰 잔치에 대형걸 횡성의 황소도 그려놓고 그들의 꿈을 전달하고 이런 계기가 돼서 항상 뿌리가 깊고요. 많은 모범적으로 강원도의 이제 횡성을 중심으로 모든 5만 명 어린이한테 올해는 다 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횡성초등학교는 이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가요? 각별하죠. 횡성초등학교는 우리가 일기장은 일체 상업적 배제 없고 무료로 일기장을 다 지원해 줍니다. 예. 근데 일기장은 다 지원해 줘도 요즘 학교에서 좀 아쉬운 일이지만 일기는 인권 침해다고 해가지고 일기 쓰기를 98%가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일기를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일기 지도가 손을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 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과 또 가족과의 친근감을 하는 어떤 교육의 공동체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도 메모하는 습관이라도 기르겠다. 일기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1개 반이 시작하다가 작년에 2학년 전교생 3학년 전교생 이런 식으로 파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전체 서울에 올라와서 시상도 하고 또 경험도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일기 쓰기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내놓는 게 횡성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때는 사실 일기를 당연히 쓰고 검사를 받는 때여서 인권 침해 문제를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기 쓰기에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요. 그런데 사실 이 디지털 기기가 워낙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일기장을 매일 손수 쓰는 어린이들을 예전만큼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일기 쓰기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교육적 가치를 이제 이야기하기가 학교에서 이제 모든 게 손을 놨어요. 이게 잡무가 돼버리니까 선생님들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듯이 우리는 방학 숙제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매일 오늘 잘했어요 정도까지 해줬는데요. 지금은 그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도 없어져서 뭐 관리도 그리고 98%의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뭐 본편적으로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반성할 수 있는 인성적인 효과에 상당한 또 손으로 그 매일매일 안 쓰더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10분 정도라도 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양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감사함도 갖게 되는 그런 인성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특히 그래서 이제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 본질입니다.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랑의 일기장은 보통 일기장과는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기장을 전달받은 학교에서는 그럼 이를 어떻게 좀 교육 활동에 접목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사랑의 일기는 일반 일기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 인사했냐 안 했냐, 전략했냐 안 했냐, 누구 인사했냐 안 했냐, 그리고 중간중간 학원 폭력, 그리고 이런 부분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 상표 출원이 된 특수일기입니다. 특수일기.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잖아요. 네. 일기를 다 쓰지 않고 오늘 OX만 하는 거 인사했다 안 했다 친구하면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접근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 또 나는 누구인가 또 그런 안을 쓰는 게 있고 또 일주일 전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 마을의 흥성의 군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좋도록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석 줄 정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줄 그 다음에 한 줄을 다 그냥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건 상표 출원이 돼서 일제 상품화하지 않는 일기를 이제 무료로 신청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원도도 행성해서 전부 무료로 주고 그러면 이 비용이 한 권에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주는 겁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 학교는 어떻게 접목하고 있냐면 학교 행성은 이제 2학년, 3학년, 5학년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남성초등학교라든지 뭐 몇몇 학교들은 학교 전체 1,200명, 350명 학교가 전체 접목해서 합니다. 뭐냐? 아이들이 인성교육 차원의 교육 과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기하면 또 인권 나누니까 일기장 제목이 너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너의 만남. 그래서 이제 학교도 한 방과 후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기를 쓸 수 있는 기록하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째 3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인사했냐 안 했냐 하니까 했다 해야 되니까 서로 인사하죠. 오늘 뭐 전략했냐 안 하니까 뭐 전략하죠. 네. 또 나쁜 말 좋은 말 했냐 안 했냐면 또 써야 되거든요. 다른 생활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쓰고 그래도 학교가 스스로 아이들이 확 변하는 게 제일 적으로 배우는 게 인사를 서로 합니다. 아이들이 인사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또 도울려 그리고 나쁜 말 안 하고 그리고 뭐 학폭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는 게 대구의 남성초등학교하고 경주의 모아초등학교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학폭 43%인데 그 학교는 작년에 학폭 제로 자살 제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검증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 교육부 장관상도 수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일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해외 연수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최소한 이제는 아이들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느냐. 어른들이 반성을 해서 이제 일기장 한 곳이라도 돌아줘야 된다면서 이게 30년이 세월이 흘러서 600만 권을 무료로 줬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도 14만 명을 다 줬듯이
엄청난 당시에. 성과입니다. 네. 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명한 효과를 아이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랑의 일기장 쓰기와 사랑의 일기장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간 관계상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첫째 학부모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이든 학교든 744-9215나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의 홈페이지나 이 강릉 방송국이나 연락하면 저희들이 전량 다 지원합니다. 하겠다고만 하면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의지만 있다면은 참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일기장 오늘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사랑의 일기를 통한 큰 꿈을 키우기를 기원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방송국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고진광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인 이른바 강소농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강소농 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운영됐고 농업인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추인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소농이 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교육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에서는 이 강소농 교육과 또 강소농분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협업 마케팅이나 모임 등의 활동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더라도 끊임없는 기술과 역량 개발과 또 차별화된 방법으로 경쟁력을 가진 농업인을 육성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네. 실제로 전국에서 이 지역 강소농들을 대상으로 지금의 소비 환경에 맞는 온라인 판로 확보 방법, 쇼핑몰 운용 방법, 또 마케팅 방법까지 전문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농민들이 전문적인 농가 운영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한 농가가 체감하는 역량과 소득 향상률이 큰데요. 정부 사업 기간이 끝나고 대부분 지역에서 이 강소농 지원 사업이 정리되는 추세지만 원주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이 자체 사업으로 올해도 강소농 지원을 이어가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최창순 농촌자원 팀장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소농이란 우리나라 농업 특성상 경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규모는 작지만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농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크로스 코칭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강소농 협의회라는 자율 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에 대한 기본 교육 4시간, 심화 교육 8시간을 이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후속 교육으로 5일차에 걸쳐서 교육생 농가를 순회 방문하면서 방문 농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코칭하는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 발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기농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의 이 강소농 교육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끌어올린 사례도 많다고요? 네, 이 강소농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교육 효과가 크다는 게 특징인데요. 네. 재배 기술부터 농가의 경영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 경영 방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농가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농가 비용 절감부터 품질 개선, 농산물 가치 향상에
영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실제 농가 경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교육 후에 교육생들은 서로 농장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처음으로 SNS 마케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판로를 넓히고 농업 경영 방법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농업인들이 많은데요. 교육을 받고 어떻게 활용해 오고 있는지, 체감 효과는 어떤지 농업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재배 기술은 이제 강소농에서 발효탭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 남편이 또 이제 배웠고요. 명희님이 배웠고, 그다음에 저는 그 정보화 교육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정보화실에서 이런 SNS 하는 그런 컴퓨터 다루는 교육, SNS 교육 받았고, 그다음에 농업 경영하는 거, 마케팅하는 거 이런 교육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저희가 정말 농사 짓기 위해서 농사 짓기 전에 5년 이상을 교육만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전업농 하자 이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첫 해는 물론 이제 마음 같지 않아서 하는데 곤란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센터에서 하는 정바 교육, 그다음에 또 강소농의 이 경영 계획서 쓰고 이러는 교육 충실히 받아서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한 3개월 안에 블로그도 오시는 분들이 방문자가 조금씩 늘어요. 근데 그게 3개월 되니까 벌써 티가 나더라고요. 네. 올해 교육생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올해도 강소농 교육에 신규 농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강소농 교육에 참여해서 앞서 이야기를 들어본 농업인들처럼 구체적인 농가 운영 방식이나 온라인 판로 확보 같은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고요. 또 지역의 강소농들과 함께 모임을 이어가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이번 달까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로 연락하시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강소농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역량 개발과 성공 소식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 중앙시장이 강원도 전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 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영월중앙시장이 강원도 전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풍원 인근 중앙시장 향토음식 밀집구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관계기관과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식과 중앙시장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관풍원 인근에 위치한 영월중앙시장은 메밀 전병과 배추전 등 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영월의 대표 먹거리 공간입니다. 식품 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전통시장 가운데 첫 사례로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영월군은 앞으로도 위생관리 지원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영월군 농촌 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유학 사업이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 유학생이 158명으로 가족을 포함한 전입 인원은 모두 3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유학생활을 이어가는 학생이 109명으로 연장률은 8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월형 농촌 유학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9년까지 장기 정착역 유학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월의 역사와 자연을 경험하며 제2의 고향으로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농촌 유학이 영월군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영월군 가족센터에 그물놀이 시설이 새롭게 설치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영월군이 초등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센터 앞마당에 그물놀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가족센터 내부 놀이시설은 미취학 아동 위주로 이용되면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초등학생들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야외 그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시간도 주말까지 확대됩니다. 학기 중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학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놀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요즘 영월 이야기하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작품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영월의 유일한 극장인 영월 시네마를 찾는 관람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네, 왕사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영월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실제 배경지인 영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방문객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단종이 사약을 받고 승하한 장소 인근에 위치한 관풍원과 지역 영화관 영월 시네마를 찾는 관람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 시네마 관람객 수는 전월 대비 약 3배로 늘었으며 관람 후 단종 관련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이외에도 네. 영월군의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고요. 3월 16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